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바빠서 이 극강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좀 한가해지고 시간이 좀 나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법 앞에 평등입니다. 요새 그런 말이 굉장히 많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심지어 요새는 유전유죄라는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사실 법을 어긴 자는 누구든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이 위법한 행동을 했다면 누구든지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법 앞에 평등이고 법치주의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다음에 능력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자연이 그렇습니다. 자연이 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동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은 복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 나무만 보더라도 뭐 각양각색의 나무들이 있죠. 소나무, 은행나무, 잣나무,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소나무라 하더라도 보면 뭐 같은 소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양이 다 다르죠. 쭉쭉 뻗은 소나무가 있고 구부러진 소나무, 그 다음에 솔방울이 많이 달린 것, 덜 달린 것, 뭐 할 것 없이, 뭐, 같은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인간도 마찬가지죠.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다,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 허황된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같게 취급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은 물론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구별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이 동등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평등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일한 권리라는 건 뭐냐? 바로 그게 자기 소유권으로부터 나옵니다. 자기 소유권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어느 누구에도 구속이 되지 않는다, 소유되지 않는 권리, 요걸 말하는 거죠. 사실 자기 소유권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권입니다. 자연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권, 인간은 이 권리라는 것은 뭐 국가가 준 것도 아니고 정부가 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 본연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기본권이고, 이건 불가침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능력이 뛰어나서 남을 지배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주의라든가 전체주의, 이런 것들에 가장 기초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권리를 갖고 어떤 사람은 권리가 없다, 이 얘기는 바로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인권을 부정하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소유권 때문에 결국 생존권을 갖는 겁니다. 생존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보존권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 자기 신체와 생각, 이런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존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남을 해치는 것 이것만큼 나쁜 죄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남의 자기 보존권을 위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당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처럼 그 커다란 범죄가 없고 이것은 이 크게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존권에 대해서 좀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존권을 우리가 보통 의식주 또는 의료, 이 생필품에 대한 기본 권리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 생존권이라는 것을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가장 기본권, 이 자기 그 소유권 이것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강제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주도록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권리, 자기 소유권을 갖는다. 이것에 위배되고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존권의 올바른 의미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강제하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생활의 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행동할 자유권을 갖는다. 이것이 올바른 생존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이 법에 모든 사람들이 불평등하게 다뤄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불평등하게 다뤄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이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라는 얘기는 인간들 사이에서 비자발적인 예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자발적인 관계가 아닌 강제로 남을 예속한다든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면 자유노동이냐 아니면 노예노동이냐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유노동이 아닌 남을 강제해서 하는 경우에는 강제하는 그런 노동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유노동을 할 때 경우에만 스스로 노력을 다하게 되고 그 노력의 대가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결국 이게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비자발적으로 예속관계하는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불법화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평화를 위해서 법 앞에 평등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에게 특권을 주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책임과 의무가 다를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 평화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권익을 이 권리가 부인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그 특권을 받는 사람들에서 대항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결국 다시 말하면 어떤 투쟁이 생기게 되고 싸움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시민혁명이 그렇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그룹에 특권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사회든 간에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특권이 사라져야만 사람들 간의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게 적용해야 되고 어떤 특정이라든가 특정 그룹에게 어떤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아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본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뭐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각 국가의 그 헌법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묘사가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생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바로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 생각, 그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면 바로 이 자기 소유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생각의 자유 이것은 사실 누구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규제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압제적인 사람들은 압제적인 정부라든가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자꾸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언론의 자유 또는 출판의 자유 이런 것을 제한하려고 많이 하죠. 그래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로 이게 표현되는 것들이 이게 뭐냐면 서적, 신문, 방송 이런 지적 자유 형태라는 것으로 이것이 표현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 통제로부터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데 이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유재산권입니다. 사유재산이 있어야만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한다든가 또는 인쇄기를 해서 한다든가 또는 강당, 게시판, 라디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생각을 결국 표현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부의 소유일 경우에는 우리의 자유의 제한이 우리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자산들이라는 재산들이라는 것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결국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이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법 앞의 평등과 관련해서 이 일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법 앞의 평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다 사람들을 평등하게 하게 하려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소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재산권에 수반되는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 다시 말하면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등이라는 이라는 것을 이제 각계 취급하는 것이라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모든 사람을 똑같이 결과를 갖게 하는 이런 평등을 추구하게 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결국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놀면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한다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불평등한 거죠. 자, 열심히 하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얻는 소득이 자기께 돼야 되는데 그것이 분배돼서 시간을 놀면서 시간을 허비한 사람과 그걸 똑같이 나눠 갖는다고 하면
결국에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할 그런 인센티브가 얻게 되고, 또 그런 사유는 결국 쇠퇴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회주의 국가,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 지금의 북한, 이런 나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유재산제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이 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그 특정 어떤 집단이나 그런 사람들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죠. 사유재산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인류를 모두 잘 살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특정 그룹에만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특권이 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특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재산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인류는 아주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잘 살게 만드는 어떤 생산 요소를 생산 요소를 소유한 사람이 그것을 특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게 되면 우리의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언론의 자유가 제한이 되고 출판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거죠. 이 법 앞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할 인센티브 감소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외로 이주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 생산과 교환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일자리가 줄고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일자리를 통해서 임금 소득을 얻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일자리가 잃게 되게 되면 결국에 자기 모든 소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극심하죠. 그런데 임금 이외의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다 하더라도 충분히 생활을 하고 저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회주의 국가라든가 정부 통제가 심한 국가일수록 소득 격차가 더 심합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진위 계수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이러한 그 주장은 바로 이러한 냉철한 고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것은 이 이상의 목표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 이상의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권리와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은 결국에 인간적인 사회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